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향해서 영수회담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민주당 8.18 전당대회 이후에 뭐 검토해보겠다라는 안이 나왔는데 지금 방금 속보는 영수회담 하자면서 또 특검? 이거 선전포고하면서 대화하자는 것이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약간 또 경로가 시작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사실은 최상병 특검 지금 오늘 3번째 법안을 발의를 한다는 것이고요. 이제 더 강력해지고 더 세지고 더 범위는 넓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것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루프에 들어가면 대안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어떤 정치 해법이 있을까? 사실은 정치권도 고민이 좀 필요해 보여요. 네. 두 분은 또 어떤 해안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뭔가 지금 결정을 내리기 좀 애매한 상황이죠. 권한대행이 네. 하고 있고 그렇죠.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많이 실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면은 지금 뭐 개혁신당 쪽에서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0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민주당 의원들 쪽을 조금 섭외를 해가지고 그 제3자 추천 특검안에 발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8월 11일에 저기가 들어오거든요. 천하람 네, 지금 원내대표. 미국 네. 국무부 초청받아서 지금 친미 정신교육 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거기가 안이 담기고, 그럼 민주당은 못 이기는 척도 받아서 그걸로 국민의힘 한동훈 압박하고, 네. 한동훈은 또 이제 고민에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네. 입장도 그런 것 같아요. 네. 특검이나 청문회 이렇게 아주 막 몰아붙이는 국면인데 네. 결국 현행법, 헌법 등을 보면 민주당이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거부권, 네. 제2호권 네. 때문에 막 그게 막혀 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또 많은 국민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경제가 민생은 엉망인데 탄핵, 특검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제안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 상황상으로는 그 김준평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중인데 당대표도 안 정해졌는데 하는 게 맞지는 않거든요. 그렇긴 하죠. 근데 미리 던져놓은 거는 아마 하더라도 당대표 됐을 때 하겠죠. 네. 하지만 미리 던져놓은 거는 이게 표현이 좀 맞는지 출구 전략 같은 거예요. 특검은 이대로 가는데 네. 계속 이걸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세 번째 해도 어차피 이게 거부될 게 뻔한 상황이니까 또 다른 의미의 출구 전략으로 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공을 던진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실은 받을 건데 대통령실은 벌써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야 특검하면서 이거 하면 특검 너희들 거부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먹혀드는 걸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추가를 하자면 네. 이게 지금 이 얘기는 이제 민주당의 중진 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사실 개혁신당 쪽에서는 이거를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10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개혁신당이 해봤자 3명이고 그렇죠.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발의를 해줘야 되는데 민주당의 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당원들 눈치를 보고 네. 이거를 같이 발의를 해주면은 네. 야 지금 무슨 제3자 수박도 아니야 이렇게 막 이렇게 공격을 받을 거를 우려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좀 풀어보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이를테면은 무조건 타협하자 뭐 아니면은 이제 야합으로 볼 게 아니라 이 꽉 막힌 국면을 푸는 방법으로 다른 야당들하고 야칠당이 서로 필요할 때는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안 보면 좋을 것 같다. 모 의원께서 같이 사실상 거의 같이 하자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그렇죠. 민주당의 워낙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하니까 삼자 특검 절대 안 된다부터 이거라도 해서 일단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맞아요.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주장. 반대로 또 대한변협 보수화돼 있고 대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수사와 기소를 지금 한 사람이 다 이제 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슈는 많은데 중요한 건 진실규명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수사외압의 실체가 뭐냐. 근데 거의
다 왔어요. 저는 사실상 많이 밝혔습니다. 청문회 통해서 90% 이상 밝혀진 것 같거든요. 네. 마지막 그 고리만 찾아내는 거 남았다고 보면 네. 뭐 이래 말하면 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국면을 좀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대통령이 지금 꺼려하는 게 네. 과연 뭐 제3자라서 꺼려 할까요? 예.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기 싫어서 저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 지금 그 입법 청문회도 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청문회 2번 했는데 막 증인들이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특검도 막히면 차제에 국정조사 그게 방법이죠, 사실은. 새로운 방법을 좀 즉각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진작에 했어야 진즉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들 출석하지 않으면 네. 강제력이라든지 네.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근데 좀 두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돌이켜보면 우리 국정농단 박근혜 때 네. 그때 국정조사 먼저 시작됐거든요. 그렇습니다. 특검 그 이후에 시작됐고 예. 그 진행됐고. 국정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네. 국조에 대한 두려움이 의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정조사 했는데 뭐 안 되면 어떡할까. 아, 근데 청문회 하는 걸 봤을 때는 네. 저는 뭐 실력을 떠나서 막혀 있는 국면을 타개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만약에 제2호국권 때문에 다 막혀 있고 제3자 추천권이라는 것도 거부하는 사람, 그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네. 더 여론을 환기하는 게 그렇죠. 이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야당이 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 네. 사실 이제 거의 다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다 그림은 다 그려졌어요. 그래서 국민들도 대체로 다 이해하고 있어요. 국정조사는 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너무 이제 퍼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이거를 맞추기가 어려울 때 하는 게니까 저는 최상병 이 외화복은 지금 특검으로 바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국정조사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백경정 아.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빙고, 거를 빙고. 국정조사를 해야 돼. 빙고, 네. 빙고, 빙고. 백경정하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이게 빙고. 조금 헷갈리거든요. 네, 막 네. 이런 주장과 저런 주장, 네, 막 네. 진실들이 막 파편화돼 있으니까 이거를 쫙 모아가지고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거를 국정조사하고 이거는 빨리 특검 가고 이게 저는 맞는 맞다. 네, 뭐 네. 이거 정도 차이가 있지만 저도 공감합니다. 말씀 네. 나온 김에 백경정 사건 얘기 좀 해봅시다. 왜 이렇게 관세청을 왜 그랬을까? 그리고 관세청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거든요. 이상해요. 그런데 경찰이 관세청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입건을 하고 이 사건 수사를 한다. 방침을 정했어요. 이상하잖아요. 많이 근데 또 이상하죠. 수사 외압은 없었다. 그런데 조병로 경무관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좀 뭔가 앞말과 뒷말의 불일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용산이 또 튀어나왔거든요. 어머, 용산이 또 전화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조병로 경무관이 하고 있어요. 그게 녹취록으로 생생하게 다 보도됐습니다. 물론 이분은 지난번 인사청문회에 그런 사실 절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자, 이 사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어느 아니, 대목이 이상한 거 나는 같아요? 일단 어제 관세청 그 발표한 거 보고 와 이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관세청. 네. 관세청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네. 이 세관지 직원 마약 연루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법을 위반했다. 언론 공표 법령을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한 다음에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말레이시아 그 마약 사범이 진술한 거 네.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통과했다. 이거에 진술의 개연성이 낮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렸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 수사를 해봐야지. 그러니까 그걸 네. 어떻게 알아? 그런 거 하라고 어쨌든 네. 진술이 나왔고 여러 가지 네. 정황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하라고 경찰이 있는 건데 지들이 뭐야 그러니까 뭐 검찰이야 뭐 경찰이야 그걸 지들이 판단을 내리고 경찰이 쟤네가 문제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앞단에서도 외압이 막 이렇게 이상한 외압도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고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네, 관세청이. 그러니까 지금도 뭐 예. 무슨 백이 있길래 도대체 예. 관세청장이 백이 있는 건지 내가 그러니까 뭐 뒷배가 누군지 아직도 궁금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요. 저는 사실은 공무원 조직 특성상 네. 이 정도 하는 거라면 위에 뭐가 있다고 보는 게 맞고 뭐 박정훈 대령 사건하고 뭐 거의 흡사해요. 거의 예. 같다고 예. 보면 될 것 같고 예. 관세청이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난리치는 거 보면 본인들의 의사결정보다는 아니면 관세청장이 뭐 고시 출신 그런 사람인가 뭐 그런 게 문제 될지 몰라도 관세청장이 행정고시들 이재부 조병로도 행정실장. 행정 출신이죠. 행시 출신이고 네. 조병로와
관세청장인 고광효. 두 그게 사람이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사예요. 어쩌면 그게 이제 이 해결책을 하는데 저는 보니 고시 자기들끼리 그 결성이 강하지도 않습니다. 뭔데요? 지들이 뭔데? 학교 다 나온 뭔데? 저는 그 이상의 뭐가 있지 않고서는 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조사가. 아까 국정조사 얘기했지만 이상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될 공권력이나 어떤 그런 발표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뭐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조사가 필요하고 청문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근데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 관세청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네. 이러니까 이게 약간의 여러 가설들 네. 뭐 누군가는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뭉게뭉게 나오는 거예요. 네. 별찌라시들이 다 돌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야 하다 마약까지 들이오는 거야. 뭐 이런 찌라시도 돌고. 아, 돌로 찌라시. 진짜 이거 진짜 찌라시 돌아요. 저도 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왜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왜? 왜?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여기는 마약과 전쟁 선포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야 뭐 발가락 다이아라도 들여오다 걸린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야 이게 이해가 도대체.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그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하시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왜 관세청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용산이 예. 뭐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가 1호기 명품 쇼핑 뭐 많이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의심 맥락상 다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찾아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하다. 아니 세상에 마약 74kg를 온몸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게 보니까 제가 뭐 다 설명을 좀 드릴 수는 없지 취재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진짜 이게 마약 조직이니까 가능한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관세청이나 세관 직원의 협조 없이는 통과 자체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명동에 있는 호텔까지 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예? 이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서부터 쫄아서 말레이시아부터 출국할 때부터 저 조직원들이 한국은 선진국이라 가다가 걸리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데 위챗방에 세관 직원 얼굴까지 띄워주고 이 사람이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라는 얘기까지 듣고 말레이에서 쿠알라룸푸 공항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어찌됐든 명동에 있는 자기들 안가까지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야. 이게 뚫린 거예요. 국경이 마약의 국경이 뚫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에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하는 게 경찰의 임무죠. 그러니까 관세청 말만 믿고 안 합니까? 그럼 수사를? 74kg이 마약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게 2천억 원어치가 넘어요. 2,200억, 235만 명 예. 투약량.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한 80kg 나가거든요. 저만한 게 이거 마약이 들어오면 아 그래 보면 적은데 쉽게 말하면 대구 시민 전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 이상이에요. 세상에 이거 엄청난 그러니까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필로폰이잖아요. 필로폰으로는 두 번째로 큰 규모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쾌거야, 쾌거.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엄청 칭찬해줘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야. 그리고 이 이거는. 마약 조직이 다국적이야. 한국, 그러니까. 중국, 말레이시아 세 개 나라가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다국적으로 아직 이게 누구 땡땡은 아직 잡히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뚫리면 안 된다. 당연히 이거는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없었대요. 몸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들여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 좀 약간 통통하신 분이 있었나 봐. 근데 랩으로 붙이는데 오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피가 안 통해서. 자수하려고 하고 했었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제가 다 옮길 수가 없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 이 마약 수사가 영화더라고, 영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영화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취재 편의점도 끊임없이 취재해서 사실로 확인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라는